10월 1일부터 미국에서 75만 명의 공무원들이 월급도 못 받고 집에서 쉬게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쉬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쫓겨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상황.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미국이 7년 만에 정부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아니, 정부가 문을 닫는다고? 나라가 망하는 건가? 아니요, 망하는 건 아닌데요. 생각보다는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셧다운은 단순히 잠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 자체를 뜯어 고칠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미국이 재채기하면 전 세계가 감기 걸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미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주머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 시사 흐름을 놓치기 싫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으로 알고리즘을 받아보세요. 먼저 셧다운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셧다운, 직역하면 폐쇄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나라를 운영할 돈,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합의가 안 돼서 예산안이 없으니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마는 이번 달 생활비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빠는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요. 그런데 두 분이 계속 싸우기만 하고 결론을 못 내리는 거죠.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싸우느라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당장 전기세, 수도세, 식비도 못 내고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집안이 마비가 되겠죠. 미국 정부에서 지금 딱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2025년 10월 1일은 미국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날까지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안에 합의를 못했어요. 왜 합의를 못했을까요? 양 당이 서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 돈을 더 쓰겠다고 버티거든요. 공화당은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는 정부 규모를 줄이고 국방비를 늘려야 해. 민주당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교육이랑 복지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둘 다 일리가 있잖아요. 국방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고. 근데 문제는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정된 돈을 놓고 서로 자기 분야에 더 쓰겠다고 버티다 보니까 결국 합의 기한을 넘겨버린 거죠. 그리고 미국 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정부는 돈을 쓸 수 없다. 엄청 깐깐하죠. 근데 이게 원래 민주주의의 원칙이에요. 국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다는 거. 그래서 2025년 10월 1일 0시가 되는 순간 미국 연방정부는 자동으로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지난 50년간 셧다운이 20번 넘게 일어났었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2018년부터 2019년에 무려 35일 동안 정부가 멈췄어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였죠. 그때도 지금처럼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을 놓고 싸웠고 결국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 정부가 마비됐어요. 그리고 이번이 7년 만에 다시 찾아온 셧다운이에요. 근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왜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셧다운을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말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정부 문 닫은 거 이참에 필요 없는 부처 다 정리해버리자. 이게 무슨 막가파 같은 소리인가 싶죠. 이건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문을 닫으면 정확히 뭐가 문제일까요? 공무원들 좀 쉬면 안 돼? 일 안 하면 편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월급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아니, 일을 안 시키는 건 정부인데 월급까지 안 주면 어떻게 살라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필수 인력. 일은 하는데 월급이 늦게 나와요. 경찰, 소방관, 군인, 교통관제사 이런 분들이요.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되면 나라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일은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월급을 언제 줄지 모른다는 거예요. 셧다운이 끝나야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공짜로 일하는 셈이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회사 다니는데 사장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 이번 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요. 월급은 나중에 줄게요. 근데 출근을 해야 돼요. 어이가 없죠. 근데 지금 미국 공무원들이 이 상황입니다.
두 번째 비필수 인력은 강제 무급 휴직입니다. 약 75만 명의 공무원들이 이 그룹에 속하는데요. 박물관 직원, 국립공원 관리자, 각종 행정업무 담당자들, 이분들은 아예 출근도 못해요. 집에서 쉬는 건 좋은데 월급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셧다운이 끝난 후에 소급해서 받을 수 있긴 한데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난 35일 셧다운 때는 2개월치 월급을 한꺼번에 못 받은 공무원들도 있었어요. 대출금 갚아야 하고 애들 학비 내야 하고 렌트비도 내야 하는데 월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살겠어요. 실제로 지난 셧다운 때 푸드뱅크, 무료 급식소를 찾는 공무원들이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민간인들도 피해를 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나는 미국 공무원도 아닌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미국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연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국립공원, 박물관 모두 문을 닫습니다.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당장 수입이 끊기는 거죠. 중소기업 대출 심사 모두 보류입니다. 미국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대출 심사가 멈춥니다. 창업하려던 사람들, 지금 융통하려던 기업들 다 발이 묶여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GDP 성장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도 이 지표들을 참고하는데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숫자를 보고 투자 결정을 하거든요. 이 지표를 보고 미국 경제가 좋네? 주식 사야겠다. 실업률이 높아졌네? 좀 위험한데?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숫자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적표가 없으면 누가 우등생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투자자들은 불안해지죠. 불안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주식에서 돈을 빼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흔들리고 미국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한국 증시, 일본 증시, 유럽 증시 다 같이 흔들립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 재채기하면 전 세계가 감기 걸린다는 말의 의미예요. 실제로 과거 셧다운 때마다 미국 GDP가 0.1에서 0.2%씩 깎여 나갔어요. 겨우 0.1%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 경제 규모가 얼마입니까? 25년 기준 30조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4경 원이 넘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0.1%면 40조 원이에요. 그럼 이 걱정스러운 상황이 언제 끝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과거 셧다운 기록을 보면 짧게는 하루, 길게는 35일까지 갔어요. 평균적으로는 8일에서 10일 정도인데요. 근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기회로 보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재임 전부터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정부가 너무 비대해, 공무원이 너무 많아, 이참에 확 줄여버려야 해. 이걸 도지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요. 트럼프와 머스크 사이가 좋았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자문 역할을 맡았었죠. 특히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할 때 뭐 했죠? 뭐부터 했을까요? 직원의 상당수를 잘랐었잖아요. 일 안 하는 사람들 다 자르고 꼭 필요한 인력만 남기자. 이게 머스크식 경영인데 트럼프가 이걸 정부에 적용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셧다운이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 조직 개편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셧다운 되면 불필요한 부서부터 찾아내서 정리할 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악몽 그 자체입니다. 나는 셧다운 끝나면 다시 출근할 수 있을까? 내 부서가 통폐합되는 건 아닐까? 나 해고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미국 전역을 뒤덮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경제지표 발표 중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뭘 보냐면요. 고용 지표하고 물가 지표를 봐요. 실업률이 높네? 경기가 안 좋구나. 금리 내려야겠다. 물가가 너무 오르네? 인플레 잡아야지. 금리 올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숫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눈 감고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리를 건들지 않겠죠. 어쨌든 그럼 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파월이 금리를 안 내릴 것 같지만 확실하진 않잖아요. 불확실성이 커지면 변동성이 커져요. 주가가 들썩들썩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치적 타격.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셧다운으로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싸우느라 일을 못한다고? 진짜 한심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특히 중간선거 2026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끝내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1, 2주 안에 타협을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워낙 무대포 스타일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를 타협할지는 의문이에요. 다만 확실한 건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계속 불어난다는 거죠. 자, 이번 미국 셧다운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셧다운은 왜 생겼냐?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을 놓고 싸우다가 합의를 못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75만 명의 공무원이 무급휴직, 공공서비스 중단, 경제지표 발표 지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최소 1, 2주, 최대 몇 달까지 갈 수도 있고 트럼프가 정부 조직을 뜯어고칠 가능성도 있다.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미국 뉴스를 주시하세요. 특히 경제 관련 뉴스 같은 거요. 제 채널을 구독하셔도 좋습니다. 셧다운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타협이 이루어지는지 계속 체크해야 해요. 둘째, 내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미국 주식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장기 투자자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단기 투자자라면 좀 더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해요. 셋째, 환율을 체크하세요. 불확실성이 커지면 달러 가치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해외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환전 타이밍 잘 잡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제 영상에서도 워런 버핏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셧다운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고 결국 다 해결됐어요. 미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출렁일 수는 있으니까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미국 셧다운, 이게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돈 쓰는 문제로 정치인들이 싸우다가 나라가 잠깐 멈춘 것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거. 이번 영상이 유익하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을 누르셔서 앞으로도 이런 영상이 알고리즘에 뜨게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이번 셧다운 얼마나 갈 것 같은지, 트럼프가 정말 공무원 대량 해고를 할 것 같은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불안한 미래로부터의 해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